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일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이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가 끝났다고 느끼는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먼저 등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여러 선택지를 비교할 수 있지만 현금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간과 판단 여유가 동시에 줄어듭니다. 그 순간에는 이상적인 방법보다 지금 바로 적용 가능한 선택지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검토되는 방식 중 하나가 휴대폰에 이미 설정돼 있는 소액 결제 한도를 단기적인 자금 흐름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던 기능이지만 자금 공백이 생기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시 인식되곤 합니다. 이 방식은 기존 금융상품과는 접근 방향이 다릅니다.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거나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본인 명의 휴대폰에 활성화된 결제 기능을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에 연결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나 추가 증빙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2세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 중인 영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매출은 꾸준했지만 입금 시점이 일정하지 않아 실제 통장 잔액에는 항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임대료와 재료비, 생활비까지 겹치며 여유 자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지출 시점이 겹친 순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큰 장비 수리 비용이 발생했고 마침 그 주에 세금 납부 일정까지 겹치면서 약 55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짧은 기간 안에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입금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었고 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은행 상품도 잠시 검토했지만 처리 기간과 승인 여부가 변수로 느껴졌고 영수 씨는 결국 휴대폰에 남아있는 소액 결제 한도를 차분하게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급하다고 바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진행 절차와 수수료 구조, 이후 요금 부담까지 하나씩 확인했고 설명이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제외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금액만 선택해 한도를 모두 사용하는 방식은 피했습니다. 급한 상황일수록 조절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이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행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했고 필요했던 자금도 무리 없이 정리됐습니다. 그 덕분에 당장의 지출을 넘길 수 있었고 사업과 일상 흐름 역시 점차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활용하는 방식이 모든 상황에 맞는 해답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건을 명확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자금 공백을 넘기는 데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결정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느냐입니다. 급할수록 한 번 더 확인하고 무리하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것, 그 선택이 이후 부담을 좌우하게 됩니다.